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현주님 너무 잘한다. 스튜디오 천정 괜찮나요? 텐션이 천정 높은 것 같은데요. 진짜 텐션 높다. 이게 실제로 방송 보면서도 느꼈지만 라이브로 접하면서도 다시 느끼는 텐션은 여러분 웬만한 손님
있습니다. 다발 구간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왜 그러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본다.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는 심한 가격 변동을 보일 수 있지만 좋은 주식을 골라 사고 장기간에 걸쳐 보유한다면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3개월간의 짧은 프로젝트에서 주식 수익률과 같은 수치를 핵심 결과로 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도 더 적합한 지표를 찾아 핵심 결과로 삼는 것으로 OKR의 적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열정과 의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점점 더 자산 관리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도중에 의욕을 잃어 계좌를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느껴졌다거나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가며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면 목표가 충분히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번 내가 돈을 모으고 굴려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자산 관리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인지, 오른쪽 그 이유는 커브에 무엇인지 주의하세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회고를 마쳤다면 다시 3부의 처음으로 돌아가 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동식 카메라 그러고 나서 안쪽 다시 구간입니다. 목표와 핵심 결과를 설정하고 수행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살려 더욱 효과적으로 OKR을 사용할 수 있다. 더 야심찬 과제에 도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OKR 사용법을 만들어간다면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어느새 이미 성취한 것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나갈 것이다. 이게 아니면 더 나은 길이 있다. 회고 결과 추구하는 목표에 회의감이 들었거나 지금의 전략이나 방식으로는 전혀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번에는 방향을 들어 다른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이것을 피보팅이라고 한다. 에릭 리스에 의하면 피보팅이란 창업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전략, 성장 엔진에 대한 새롭고 근본적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경로를 구조적으로 수정하는 방향 전환이다. 전면적으로 목표와 전략을 제고하고 새로 도전한다는 뜻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장이 원하는 것도 계속해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세운 계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이려 하는 기업보다도 다양한 방면으로 실험하며 성공을 모색하는 기업이 더욱 유리하다. 필름 카메라의 시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에 대응하지 못해 급속하게 쇠퇴하였지만 호지밀로는 필름 제조 기술을 응용한 화장품 라인을 시장에 내놓았다. 닌텐도는 핫토를 팔던 기업이었고 인스타그램은 위치 정보 서비스였으며 트위터는 팟캐스트 플랫폼이었다. 이들은 모두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았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트렌드코리아 2022는 2021년의 소비 트렌드로 거침없이 피보팅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 속에서 공유 차량 운전자를 재빨리 음식 배달 서비스로 재배치한 동남아시아의 회사 그랩이나 여행 계획이 감소하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텔룸을 패키지로 제공한 호텔업계, 여객 운송이 어려워지자 탑승객에게 제공하던 기내식이나 잠옷, 로션, 간식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항공업계의 사례를 보면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알 수 있다. 피보팅은 기존에 하던 것을 내던지고 전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뜻이 아니다. 피보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을 축으로 하여 다른 한쪽을 회전시킨다는 의미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고정하여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면 유튜브가 지겹다며 바로 그만두지 말자. 사고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했는지, 영상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적절했는지, 다른 분야의 컨텐츠 제작에 도전해보면 어떨지, 영상 제작이 도무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블로그나 팟캐스트와 같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면 어떨지 등을 고루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 전환을 시도해보면 된다. OKR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앞으로 생각해본 나의 사명이나 목표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회고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목표나 핵심 결과를 수정하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길을 걸어보고 경험해봐야 한다. 실패를 많이 반복하되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실패하자. 그리고 성공의 씨앗을 찾았다면 꾸준히 물을 주고 보살펴 크게 키워내자. 파트 4.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 마음에 드는 삶으로. 챕터 14. 인생의 복리 성장 곡선 그리기. 인생을 바꾸는 복리의 원리.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금이나 투자 등의 재테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이 복리의 개념이다. 단리라는 것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년 100만 원씩 예금하고 이자가 5%라고 했을 때에 단리와 복리로 각각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단리와 복리의 비교 그래프를 보면 처음 10년 동안은 단리와 복리 방식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로 자산을 관리하면 그 금액은 급속하게 늘어나 40년 후에는 단리 방식의 3배 가깝게 늘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복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복리의 원리가 자산관리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며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하고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복리의 원리를 머리로만 이해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근질근질함을 견디지 못해 지금까지 잘 굴려오던 금융상품을 환매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돈이 조금만 모이면 마음껏 써버리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이후에 복리로 급속하게 굴러가서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눈덩이를 스스로 부숴버리는 일이다.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루에 영단어를 10개씩 외우고 꾸준히 회화 연습을 하더라도 처음 얼마간은 실력이 급속하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새로운 표현을 배웠을 때 단순히 표현 하나를 더 익힌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 새로운 표현을 기존에 알고 있던 표현들과 또 지금까지 배운 원어민의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봄으로써 5가지, 10가지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어 학습은 단리보다는 복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다. 그러니 시험에서 생각처럼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자 답답함을 느끼고 난 영어에 소질이 없나봐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며 영어를 놓아버린 사람과 단기간에 걸쳐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지속한 사람과의 실력 차이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급속도로 벌어지게 된다. 초기에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답답한 기간을 견디고 나면 눈덩이가 크게 불어나는 것처럼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리의 원리만큼은 전문가가 수치와 그림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몸소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월급에서 조금씩을 떼어 투자해서 복리로 장기간 노리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단기간에 2배,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투자 상품에 전 재산을 털어맞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앞에서 계산해본 대로 1년에 100만 원, 즉 한 달에 8만 원 남짓의 돈을 복리 5%로 쌓고 올린다면 40년 후에는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된다. 이는 돈을 빠르게 몇 배로 불리겠다며 위험한 테마주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보상도 큰 투자 방식이다. 자기 개발에도 투자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약한 노력을 복리로 쌓는 게임을 하는 것이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꼭 한 번이라도 복리의 마법을 체험해보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덩이를 불리려면 먼저 아주 작은 눈뭉치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만 원을 뻥튀기해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것보다 한 달에 8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고 불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효과적인 것처럼 말이다.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영어 공부를 하기로 다짐한 뒤 며칠 안에 참고서 한 권을 다 끝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의욕이 고갈되어 금세 영어 공부를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 페이지만 공부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책상에 앉으면 심적인 부담이 덜할 뿐더러 일단 시작을 하고 보면
20분짜리 시트콤을 틀었더니 연달아 보다가 서너 시간 이상 시청하고 말았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영어로 오늘은 꼭 대청소를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하기 싫은 마음에 청소를 한참 미루게 되지만 오늘은 물티슈로 거실 바닥을 조금만 닦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어느새 거실이 전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곤 한다. 이렇게 오늘은 하루 종일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다면 그것을 실행할 여력이 없는 우리의 뇌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필사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의지력까지 모자라면 자꾸만 일을 미루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 의지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공부를 마쳤다고 해도 그 다음 날에 또 똑같이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피로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억지로 더 많은 양을 소비하고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장기간 누적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기 쉽다. 관리와 계획 없이 행하는 무조건적인 노력은 답이 될 수 없다. 실행 계획을 세울 때에는 내가 하루에 마칠 수 있는 일의 분량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아주 작은 단위로 일을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중요한 것은 한달음에 모든 것을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오랜 기간 꾸준히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복리의 마법을 체감하게 되면 어떤 일에 임하든 간에 작게 시작해도 끈질기게 실천을 지속하며 여보세요? 아니 여기 수원전으로야. 왜? 사고 당할 구간입니다. 동서 왔어? 고기 구우려고? 알았어. 보자. 한 20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 사고 당할 구간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는 많은 성공을 체험하는 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해 다짐을 지금껏 단 한 번 끝까지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새해 다짐은 늘 실패한다고 믿게 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등 왜곡된 생각에 빠져들고 한다. 다시 한번 재테크를 예로 들어보자.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돈을 모으는 데에서 성취의 기쁨을 체험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지 하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돈 모으기를 실천해보며 목표를 달성하면 더 없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다음번에는 더 많은 액수를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하지만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은퇴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아? 라며 지레 겁을 먹는다. 그리고 어차피 틀렸으니 지금 열심히 쓰면 행복하자 라고 합리화하며 계획 없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안주하게 된다. 갑자기 억대의 은퇴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여 돈을 모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1,000만 원만 모아보자고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 1,000만 원 모으기를 달성하고 나면 돈을 모으는 것의 기쁨과 재미를 알게 되고 이번에는 2,000만 원을 모아보자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차곡차곡 목표의 크기를 키워나가면서 내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체험하게 된다면 누구나 은퇴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 목표 금액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 한 달에 모아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보면 의외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1년 내내 매일매일 5km씩 달리기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심적 부담이 커지고 도중에 실패할 확률도 크다. 일단 일주일 동안만 밖에 나가서 20분간 산책을 하는 것을 단기적인 핵심 결과로 삼고 그것을 달성했다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보자. 이번에는 한 달 동안에 15번 달리기와 같이 그 규모를 조정하고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는 2달짜리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내가 수립한 핵심 결과의 수치를 달성하는 성공 체험을 쌓아가면 점차 더욱 큰 성취로 뻗어나갈 수 있다.
스스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은 다음 단계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짜릿함을 더 자주 많이 느끼고 싶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상을 받는 행동을 장려한다. 자기개발도 마찬가지다. 목표는 크고 원대하게 가지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잘게 쪼개서 작은 단위부터 정복해 나가자. 작은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성공의 폭은 급속히 커질 것이다. 챕터 15 아이디어도 배우는 것이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기술. 개인의 삶에서 OK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적절한 핵심 결과를 설정할 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 과거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등등 다양한 국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불러오는 사고력은 계획을 실천하는 데에도 개인이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장에서는 훈련하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각종 기법을 소개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OKR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고해보자. 우리는 천재가 사소한 것을 계기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유레카라고 외쳤다거나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원칙을 떠올렸다는 식의 이야기를 말이다. 명탐정 코난도 삐리링하는 효과음과 함께 범인을 찾을 실마리를 떠올리고 영화 속 과학자들 또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항상 유리창에 마커로 복잡한 수식을 급하게 적어내려간다. 이런 묘사를 자꾸 접하다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뛰어난 직관과 넘치는 영감을 가진 천재에게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밤낮으로 왕관이 수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목욕탕에 몸을 담그기 전에 수도 없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실험을 하고 실패를 거듭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뒤에 숨겨진 성실한 노력보다는 유레카에 주목한다. 뉴턴의 사과나무 이야기 역시 진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후대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뉴턴의 천재성을 강조하다 왼쪽 보니 커브에 그가 주의하세요. 떨어지는 사과로 인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신화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뉴턴이 설사 사과를 맞고 깨달았다 한들 밤낮으로 물리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유인력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지 평소에 무관심했다가 마법처럼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 낯설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오라고 할 때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쩌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흰 종이와 연필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영감이 기적과 같이 찾아오기만을 바라곤 한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또한 생산법을 익히고 훈련을 거듭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 아이디어 생산 5단계. 20세기 초 미국의 광고계에서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제임스 웹이요. 저서 아이디어 생산법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자료 수집하기, 정신적으로 소화하기, 휴식하기, 아이디어를 얻기, 아이디어를 검증하기로 이루어진 5단계를 제시했다. 첫 단계는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직결된 지식, 그리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지식을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이다. 언뜻 생각할 때 아이디어를 짜내기에 앞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은 주정차 당연한 말처럼 단속 들린다.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료를 찾고 수집하는 과정은 쉽게 과소평가된다. 나는 그런 거에 시간 있으면 빨리 디자인을 보여달라라고 나오는 상사나 클라이언트를 수도 없이 만나보았다. 많은 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인 자료 수집을 건너뛰고 영감이 벼락처럼 우리에게 꽂히는 요힘을 바란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낳는 법이다. 다음 단계는 수집한 자료를 꼭꼭 씹어먹는 정신적 소화의 단계이다. 모아둔 원재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읽고 재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잘 적어두면 나중에 더욱 발전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되어 떠오르기도 한다.
무의식의 창의적 과정을 자극하기 위해서이다. 휴식이 좋은 아이디어를 불러온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문화에는 무엇을 하든 쉬지 않고 헌신하며 노력할 때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믿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회사에서 나와 산책이라도 하려 든다면 많은 상사들이 쟤는 왜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노골적으로 약 못만나게 할 것이다. 500m 시속 하지만 10km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순간에 찾아온다. 산책 중에,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누워있을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 소화 과정에서 약 300m 시속 씹어먹은 아이디어의 60km 재료들을 신호 위반 무의식이 과속 주의 이어가야 구간입니다. 열심히 처리했기 때문이다.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작업실이 아닌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맺혔던 것도 같은 원리일 것이다. 머릿속에 왼쪽 한편만의 커브에 정보가 주의하세요. 자연히 결합되어 좋은 잠시 아이디어가 후 시속 떠올 수 있고 60km 신호 무의식이 위반 일할 수 있게 과속 주의 충분한 구간입니다. 휴식의 시간을 갖자. 운동이나 명상하기, 음악 듣기, 퍼즐 맞추기를 비롯한 머리를 비울 수 있는 활동은 무의식에 좋은 자극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휴식 이후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제 주위에 아이디어를 공개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자. 아이디어가 눈앞에 나타난 그 순간에는 이것만이 신이 내려주신 최고의 아이디어라 착각하기 쉽다. 이렇게 초기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고집스레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여 프로젝트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떠올랐다면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검증에 들어가자. 주변에 공개해 데이터나 피드백을 받아 분석해보고 실패한 아이디어는 빨리 폐기하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더욱 크게 키워나가자. 제임스 웹 영이 제시한 5단계의 아이디어 생산법이 최초로 출간된 것은 1940년이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방법론에 익숙할 것이고 실제로 그 효과를 체험해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출간 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생산의 수집이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나 예산이 없다며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한다. 이 5단계는 하나라도 생략해버리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료를 모으고 소화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해 무의식이 일하게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주위에 공개하여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일체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따른다면 누구든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거둬들일 수 있다. 아이디어 자료 수집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탐구하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왼쪽 관련 커브에 있는 정보를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찾아보고 검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평소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기록과 수집을 해두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 원재료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을수록 다채롭고 풍성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평소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즐겨보고 흥미로운 뉴스 기사나 영감을 사고 불러일으키는 나갈 이미지를 구간입니다. 스크랩하는 등 활발히 자료를 흡수하고 정리해두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훌륭한 기초지력이 단련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제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고객의 요구나 비즈니스 환경, 제품의 사양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해서 먼저 속속들이 알아보고 숙지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모아두었던 관련 분야의 자료를 훑어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스크랩하고 싶은 이미지를 자신의 보드에 핀할 수 유정차 있는 단속 핀터레스트나 지역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하며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시선을 끌었던 콘텐츠를 기록해 두었다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유용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모던 아트에 관심이 있어 수집한 이미지를 보며 제품을 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고 역사에 흥미가 있어 모아둔 과거 위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일화들이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다. 목표 관리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내게 1차적으로 필요했던 재료는 OKR을 직접적으로 다룬 존 도어나 크리스티나 워드케의 서적이었지만 그 외에도 지식 근로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목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피터 드러커의 저작이나 실리콘밸리 기업의 창업가 정신과 사내 문화를 다룬 서적, 또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각종 연구서 등과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집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예로 들어 풀어나가면 좋을까 고민하면서는 어떤 지식보다도 과거에 주정차 접했던 단속 소설이나 구역입니다. 만화, 영화와 드라마, 뉴스와 인터넷 밈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좋은 재료가 되어주었다. 습관과 자동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다 보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무심하게 답하던 김연아 선수가 떠올랐고 회고와 학습의 중요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 톰 크루즈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 엣지 오브 투몰로우가 생각났다. 여기서 핵심은 기록이다. 아이디어의 원료는 전방에 금세 과속 휘발되어 버리므로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거친 감명 깊은 이야기나 좋은 책의 한 구절, 아름다운 이미지 등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습관을 들이자. 언젠가는 귀중한 아이디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힘, 만다라트. 앞서 소개했듯이 아이디어의 발산과 수렴 과정은 전방에 순차적으로 과속 시행할 때 방지턱이 가장 있습니다. 효과적이다. 먼저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발산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걸러내는 것이다. 충분한 발산과 숙성 시간을 가지지 않고 처음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의 실현을 조급하게 추진하거나 발산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제약 조건을 들이대며 아이디어의 싹을 잘라내면 이후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이른 단계에서 잃어버리게 된다. 전방에 아이디어를 과속 발산하기 방지턱이 전에 있습니다. 적절하게 걸러내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너무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쉽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유용한 대표적 방법론인 다이아몬드 모델은 앞서 소개했다. 덧붙여 하나 더 소개해본다. 만다라트라는 것으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더욱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 좋다. 만다라트는 안에 위치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며 더욱 세분화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그림과 같이 일단 정사각형을 삼행삼열로 배치하고 중심에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생각을 적는다. 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즐거운 삶을 중심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 결과 창작 활동,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재미있는 것 보고 듣기,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에 4가지 활동과 함께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고양이, 공부, 음악, 커뮤니티와 같은 4가지 분야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에서 주변 아이디어 8가지를 연상했다면 이번에는 이 8가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삼행삼열의 정사각형을 만들고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삼행삼열의 정사각형을 한 그룹으로 하고 이 그룹을 또다시 삼행삼열로 배열하여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적으면 총 72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번에 만다라트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효과적이다. 제임스 웹 영이 제시한 기법을 따라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휴식을 취한다면